네, 정치천재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라니까 지난주에는 느낌이 없었는데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좋으신가요? 엄청 좋죠. 예. 그러니까 당원이 된 게 이렇게 감개무량한 사람만이 진정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쫓겨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당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예? 당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 만들었다는 말은 누가 못해요. 자, 오늘은 토론 뒤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인터뷰가 이어지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본격적인 토론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 후보의 눈물의 호소가 있었고요. 또 송영길 대표의 수위신한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또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도 뒤따랐습니다. 지지율 정체에 따른 어떤 절박함으로 읽히는데 봉도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지율 저조에 따른 절박함,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한 15일 정도, 2주 정도를 보게 되면 실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슈도 몰고 다녔고 상당히 잘했죠. 그런데 이제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또 지지율 안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일정 정도 머무르다 좀 꺼지는 경향이 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정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하는 모습. 이제 이게 현재 상황을 좀 정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과 쇄신의 카드를 던지면서 정말 지지율이 한번 요동치는 국면이 올 때 잽이 아닌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은 후보 공천을 안 하겠다. 예. 진정성이 와닿질 않아요. 만약에 작년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그거는 완벽하게 민주당 당시 현역 시장들이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 선거를 후보 공천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진정성을 느꼈겠죠. 많은 국민들께서. 근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가 코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쇼다. 또 대선 급하니까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무공천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지역의 일부를 이용해서 단일화나 아니면 선거연대의 지렛대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파기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동연 후보가 외롭게 뛰고 있잖아요. 예. 지지율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일종의 민주당하고 김동연 후보가 만든 새로운 물결인가요? 거기하고 선거연대 형태로 김동연 후보가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하고 민주당이 과거 선거연대 형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대상이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성에서?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의당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 거기까지 네. 다 포함해서 아마 허경영 후보를 빼놓고는 다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송영길 대표가 뭐 그런 수까지 봤을 거라고는 뭐 지금 이제 상상인 거고요. 어차피 민주당은 공천을 안 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그냥 썩힐 수는 없잖아요. 대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라도 해야지. 네. 근데 그런 수가 유권자들에게 좀 들킨다면 진정성을 좀 의심받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미리 그래서 김을 좀 예. 빼놓는 그래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둘이 참 잘 노시네. 예. 지금 판세도 그렇고요. 한 37, 8%, 35에서 40% 정도는 거의 안 움직이는 고정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론 정권 교체 55%라고 하는데 이 55%의 칼날은 틀립니다. 뭐냐면 40%쯤은 완전 빨간색이에요. 즉 국민의힘 경향성이고 나머지 15%는 보라색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성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
자기 것을 내려놓는 모습 이런 거에 더 감흥한다라고 하는 선거 결과가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상호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출마 선언하려고 준비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아니 지금 그 용태 대상이 16대 총선과 17대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586 세대예요. 그래서 네. 따져보니까 586이 아니고 네. 686이더라고요. 아니, 이분은. 그- 686이구나. 네. 그 대상이 아니야. 벌써 하셨어야 되네. 586의 중진 의원들이 연달아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또 그 외에 다른 혁신안까지 내놓으면 조금씩 바뀔 수 있죠. 예. 진짜 쟤네 바뀔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국민의힘도 뭔가 대응 카드를 내놔야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제 40여일 남았는데 정말로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이슈는 다 묻히는 거예요, 그냥. 단일화 국면은 끝났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잘 보셔야 돼요. 25%에서 지금 45%면 20%가 낙폭이 있는 거거든요. 예. 낙폭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빠졌고 안철수한테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실수를 하네? 그러니까 또 금방 온 게 이게 10%가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10% 안쪽에서 머무르고 이재명 후보는 35%에서 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허덕이는 상황.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20년을 준다 그래도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를 이제 상수를 보고 있었던 건 지난주까지 유효했고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 지금 국민의힘 당 내나 캠프 내에서 단일화 없이도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그분에 거기는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장 그랬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론조사 그 지지율을 조금 달리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60%를 못 넘어요. 거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3월 9일 투표에서도 호남에서 그러면 득표가 여론조사 지지율 이상을 못 얻을 거냐?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지금 20대, 특히 20대 남자들에게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2대 남들이 3월 9일 날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할 거냐? 네. 다른 세대만큼 아니면 다른 세대를 뛰어넘을 만큼의 투표율이 나올 거냐?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이대남들이 들으면 아니, 지지율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실제로 나오는 투표율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론조사상의 함정이 있을 것이다. 예, 이거 대선이잖아요. 네. 반드시 이겨야 되고 더 이길 확률이 높은 쪽으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단일화라는 이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예. 지금 안철수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만약 단일화 한다고 하면 정권 교체를 위해 누가 더 적임자입니까? 이거요. 어떤 수를 갖다 들이대도 그렇게 단일화하면 집니다. 그럼 정권 교체 심리 55%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정권 교체 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윤석열 보니까 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인은 뭐 무속에 목을 메고 있고 굳이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이 심리를 건드려 놓으면요. 안철수한테 이겨요. 이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프로필을 등록했고요. 또 어머니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 수고 항소심이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팬클럽 회원도 좀 늘어난다고 하고요. 웅신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등판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식적인 어떤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한 표 둡니다. 왜냐하면요. 김건희 씨와 관계 있거나 김건희 씨가 자주 찾았다라고 하는 무속인들 이런 분들이 김건희 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보를 받고 제가 추적하는 것도 있고요. 예.
이미 이제 국민대에서 학력 경력 허위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예. 지금 본인이 허위 그 학력 경력을 쓴 게 18건인데 결혼 이후에 그게 11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거기에 제출한 서류들이 나오거나 또 무속과 관련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휘발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리스크가 너무 크고 앞으로 나올 리스크가 또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동참해 달라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허언이었음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후보만 안 한다라고 딴 사람은 여전히 네거티브를 계속 하는 게 확실해 보이고. 저는 정치인 그리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아니 저도 정치인- 말 좀 해요. 그렇게 정치인 오래 해놓고. 정봉주로 허위 경력을 허위 경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홍길동입니까? 아니 그러면 네거티브는 계속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중단되는 게 그럼 아니고. 허위를 허위라고 아니고 그냥 페이크라고 해야 됩니까 영어로? 근데 지금 이제 봉도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다 보도가 된 내용들이고 사실 교육부도 이제 김건희 씨 이력 일부가 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MBC에서 이제 그 7시간 녹취된 방송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토막토막 예, 예.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보기엔 살라미 전법으로 바꿨습니다만 이게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무슨 그 녹취 파일이 사골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오래 울고 먹냐. 오히려 또 이게 반감을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라메에서 사골로 갔네요. 뭐 두 개 다 지금 이제 해당되겠죠. 앞으로 더 나올 게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특히 무속 관련해서는 약간 대중의 피로도가 쌓인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밈 현상으로 가게 되면 선거나 표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무속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꽤 깊게 파고드는 이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행지수는 뭘 보냐면 빅데이터를 보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사람들이 강하게 반응했냐라고 보는 건데 학력 허위 때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연초 그 윤석열 지지가 빨리 때 반영이 됐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때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유사한 사건이 나오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무속 쪽 발언 있고 일요일 날 스테이트 있고 월요일 날 세계일보 있었고 이럴 때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윤석열 반응의 2배 이상을 보여요. 실제로 무속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뭐 이제 끝난 이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진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서 그건 좀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두 후보의 설 계획과 뭐 소원이 있으면 대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능한 경제 지도자라고 하는 행보로 일정 정도 이제 마무리를 졌고요. 이른바 이제 핵폭탄급 전략이 시작됩니다. 개봉박두. 그 설 때 준비를 할 것이다. 설 때는요. 예. 설 때는 조금 그 소프트하게 가다가 이제 설 끝나자마자 예. 국민의힘이 혼비백산할 수 있는 전략이 2월 12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설 때 계획 어떤 게 있나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증시도 연일 폭락을 계속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서 지금 세계 증시 자체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 비전에 관련한 큰 그림을 예. 설 지나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급하게 좀 먹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자, 장기 집권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